MRI는 의미가 있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생활 자체가 고통일 겁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도 불편하고 팔을 드는 모든 동작이 불편해지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낫는 속도도 더디고 MRI라도 한번 찍어볼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깨가 아파서 MRI를 한번 찍어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봤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통증 낫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힘줄을 치료하는 한의사 김기석입니다. 어느 날 아침 기지개를 펴다가 어라? 어깨가 아파하더니 팔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낫기는커녕 어깨가 점점 더 아파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가기 싫은 병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동네나 회사 근처의 정형외과나 한의원에 가보니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를 하고 50견입니다 또는 회전근개 질환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주사와 충격파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는 너무나 아프고 어깨는 도무지 치료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MRI를 한번 찍어봐야 되나? 의사의 진단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며 병원을 알아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렸는데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가 보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MRI를 찍어볼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의 경우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MRI를 찍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의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아프면은 MRI를 찍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을 테니까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MRI를 꼭 찍어봐야 되는 경우는 예외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외상이 없으면서, 즉 쉽게 말하면 다치지 않으면서 어깨의 움직임이 힘들고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경우 보통은 회전근개 문제 또는 50견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질환 모두 MRI나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50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50견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영상을 통해서 진단하는 질환이 아니에요. 50견이라는 질환은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증상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지 MRI나 초음파를 통해서 50견을 관찰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50견의 경우는 MRI를 찍어볼 필요가 거의 없겠죠. 회전근개 역시 MRI로 통증의 원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자, 말을 잘 구분을 하세요. MRI로 회전근개 파열을 찾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통증의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개가 아주 다른 개념이에요. 자, 잘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MRI를 통해서 또는 초음파를 통해서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는 무증상 파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와닿지가 않는 개념인데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깨 힘줄이 파열되었는데 아프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파열이 되었는데 아프지가 않다니. 자,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오래된 아스팔트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주 오래된 아스팔트 도로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다시피 아주 미세한 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에 그런 금이 있다고 해서 차량 운행이 꼭 힘든가요? 그렇지 않죠. 그 금이 심해져서 도로가 다 드러나 버린다던가 도로가 끊어져 버리면 그때가 되면은 자동차 운행이 힘들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어깨의 회전근개 역시 파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으로는 정상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MRI를 찍었다간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실제 통증에 문제가 되는 것을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는 무증상 파열만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통증의 원인이 아닌 곳을 치료를 하니까 통증이 낫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MRI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치료를 하는 의사가 얼마나 세심하게 환자를 진찰을 하고 이학적 검사를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왜냐? 그런 진찰과 이학적 검사로 실제 환자분들의 증상의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영상 검사는 대부분 엑스레이나 초음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MRI는 과연 어깨 진단에 정말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MRI를 찍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먼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의 일부가 찢어지는 부분 파열과 힘줄 두께 전체가 찢어지는 전층 파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회전근개 전층 파열을 찾는 데는 MRI가 아주 좋은 검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층 파열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찢어진 힘줄이 말려 들어가서 수술로도 복귀가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막아야겠죠. 그러니까 전층 파열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MRI를 찍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깨가 다치지 않는 비외상성 어깨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깨의 외상성 통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는 약간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어깨의 비외상성 통증, 그러니까 다치지 않았을 때의 어깨 통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다친 경우, 즉 외상성 어깨 통증의 경우는 판단 기준이 아까와는 살짝 다릅니다. 외상성 통증의 경우 어깨 MRI를 꼭 찍어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찍어봐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 다쳐서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층 파열은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힘줄이 말려 올라가서 비가역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외상성 어깨 통증의 경우 빨리 MRI를 찍어봐야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이 팔을 들어주면 올릴 수 있는데 스스로는 팔을 올릴 수가 없는 경우. 둘째, 어깨가 빠져버린 경우. 셋째, 엑스레이상 어깨는 정상이지만 통증이나 기능장애가 계속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MRI를 찍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MRI를 찍어봐야 되는 증상을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아마 오늘 영상을 보고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 MRI 찍어볼 필요 없는 거 알겠어. 그런데 내 어깨는 왜 계속 아픈 거야? 치료를 받는데도 왜 낫지 않는 거지? 맞습니다. 여러분의 의심은 타당합니다.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전에 왜 내 어깨는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가에 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링크를 하나 첨부해 드릴 테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힘줄을 치료하는 한의사 김기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